안녕하세요. 엠아트 센터입니다. 최근에요, 마이애미랑 메리어트 호텔 아트페어에서 정말 컬렉터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작가가 있습니다. 아, 네네. 바로 이서정 작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작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독창적인 작품 세계하고 또 국제적인 성공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국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미학으로 풀어내는 방식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해외 컬렉터들이나 관객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예쁘다 이걸 넘어서서 뭔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죠. 맞아요. 마이애미 아쿠아 아트페어랑 메리오트 호텔 핑크 아트페어,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서정 작가 작품은 인간 내면 그 감정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만든다. 이런 극찬이 많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국제미술평론가들도 예술적 가치랑 감동 이 두 가지를 다 잡았으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더라고요. 물론 그런 성공이 그냥 갑자기 온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도 개인전이랑 아트페어 개인 부스 전시만 합쳐도 거의 48회? 와, 48회요? 네, 그리고 국내외 단체전 참여는 500회가 넘으니까요. 그 경력이 어마어마하죠. 미국 뉴욕이나 버지니아, 또 프랑스 파리, 일본, 정말 여러 도시에서 꾸준히 활동해 오셨어요. 그 내공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작가님의 그 작업 방식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이에요. 아, 네. 저희랑 인터뷰할 때 대표작 상생 시리즈 있잖아요. 그 황금빛 나무들. 그게 그냥 풍경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던데. 정확히 보셨어요. 작가님 설명으로는 그 나무 하나하나가 인간이고 그 나무들이 이렇게 서로 어깨를 기대고 함께 있는 모습이 바로 사회라는 거예요. 나무가 사람이고 숲이 사회다. 이런 거군요. 네. 국가, 사회, 개인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모습, 그 상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황금빛 배경은 따뜻함하고 고귀함을 나타내고 나무들이 이렇게 쭉 배열된 건 공동체의 연결성,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 의미도 깊은데 그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 자체도 엄청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보통은 스케치하고 그 위에 색을 칠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작가님은 캔버스 전체에 먼저 색을, 그것도 아주 자유롭게 막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 형태를 조각하듯이 깎아낸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역순 레이어링 기법. 네, 역순. 이게 발상 자체가 너무 신선했어요. 이게 작품에 어떤 특별한 느낌을 주나요? 그게요, 작품의 시간의 깊이랄까, 정성이랄까? 이런 걸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한 질감도 생기고요. 질감이요? 네. 그러니까 바탕에는 자유분방한 색이랑 에너지가 막 깔려 있는데 그 위로 정제된 나무 형태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 대비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뭔가 특별한 울림을 만들어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독창적인 표현이 가능한 건 사실 작가님이 90년대부터 꾸준히 해오신 그 크로키 작업, 그 탄탄한 필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일 거예요. 빠르게 특징을 잡아내는 훈련이요. 그렇군요. 오랜 시간 쌓아온 기본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네요. 그럼 이런 독특한 방식이나 철학이 상생 시리즈 말고 다른 작품에서도 좀 나타나나요? 그 푸른 물고기 그림이나 하늘을 나는 집 그림도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 푸른 물고기들이 막 자유롭게 헤엄치는 작품들 있잖아요. 네네, 봤어요. 그걸 보면 캔버스를 가득 채운 그 깊은 청색이랑 물고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에서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생명력, 또 자유로운 소통에 대한 갈망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상생이 관계의 조화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과 자유를 말하는 거죠. 연결과 자유. 그리고 작가님이 교육학 박사이자 미술치료사라는 배경도 중요해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인간 내면이나 관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작품으로 이렇게 잘 풀어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긴 미술치료라는 게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거니까요. 근데 인터뷰 때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어떤 거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제 작품 세계를 깊이 공감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좋은데 국내에서는 좀 다르다는 뉘앙스라서 살짝 놀랐어요. 네, 그 말씀 하셨죠. 그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국내 미술계와의 어떤 소통 방식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상생 같은 주제가 가진 보편성이 언어나 문화를 넘어서 해외 관객들에게 더 강하게 와닿고 있다는 걸 뭐랄까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어쨌든 작가님의 메시지가 국경을 넘어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받으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핵심만 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서정 작가는 마이애미 같은 국제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네. 둘째, 상생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아주 독창적인 기법으로 풀어내서 국경 없는 공감을 얻고 있다. 셋째, 이건 수십 년간 쌓아온 깊이 있는 경력과 확고한 예술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정도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서정 작가의 작품이 그냥 보기 좋은 그림, 이걸 넘어서서 감상하는 사람 스스로의 내면과 관계를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찰하게 만드는 힘. 그렇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꾸준히 탐구하고 발전시키면 그 메시지는 정말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작가님이 혼자일 때의 외로움 대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상생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 독특한 작업 방식 있잖아요. 바탕의 자유로운 표현 위에 나무, 그러니까 관계나 형태를 깎아내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복잡하고 때론 혼란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연결과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은유는 아닐까요? 오, 그럴듯하네요. 작품의 주제와 형식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엠마트 센터였습니다.